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등산 복원을 위한 이주 작업이 시작된 원효계곡 상가에서 분양권을 노린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공간이 매점으로 둔갑해 막대한 보상금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이 사상 최대폭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에서는 수확기 쌀을 보관할 창고조차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경찰에 붙잡힌 성범죄 피의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찰서 주차장에서 달아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23 신인 드래프트에서 왼손 투수 윤영철을 전체 2순위로 지명했습니다. 윤영철은 완성도 높은 투수로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등산 자연 복원을 위해 원효계곡 상가들에 대한 이주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터전을 잃은 상인들에게 영업 보상과 광주시가 조성 중인 이주단지 분양권이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장사를 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상가를 매점으로 꾸며 분양권과 보상금을 타가는 사례가 많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우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방문객이 줄고 자연 복원 필요성이 제기돼 이주 사업이 진행 중인 무등산 원효계곡 상가. 수십 년간 영업한 상인들을 위해선 국립공원공단 지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계속한 상인들은 영업 보상금과 함께 내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시가 조성 중인 생태문화마을 부지를 조성 원가에 가깝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영업도 하지 않으면서 빈 점포를 매점으로 꾸며 허위로 보상을 타가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등산 이주한다 하니까 그때부터 서둘러하고 그거 내가지고 영업보상 받아본 것 같아요. 빈 가게에서. 지금까지 거지도 않고 빈 가게에서.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실제 운영 중인 영업점의 2층입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새들어 영업하고 있는 상인의 바지며 침대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매점으로 인정되면서 별도의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0여 년째 2개 층을 빌려 영업 중인 상인은 손님이 줄어 위층은 개인 물건 보관소처럼 쓰이는데 돌연 2층이 간이 매점이 되면서 건물 주인이 영업보상과 이주단지 분양권을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봐보세요. 하나씩 하나 봐보면요. 진짜 영업을 진짜 하는 집인지 아닌지 그걸 하나하나 찍어보면 다 알 거예요. 인근의 다른 점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식당 뒤편 폐기물과 집기류가 놓인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빈 점포들. 잡초가 무성하고 내부엔 먼지가 가득 쌓인 점포 안에 과자와 컵라면, 휴지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벌써 비워진 지 10여 년이 지난 곳이지만 영업 중인 매점으로 인정됐습니다. 가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여기 다 모여놨잖아요. 지금. 영업을 안 하는 게 원래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일부 상인들은 완성도 되지 않은 이주단지 분양권에 벌써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며 묘목이 과자로 바뀌었을 뿐 토지 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했던 LH 직원들의 꼼수와 다를 게 없는 세금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매매하신 분들이 많으니 주라. 지난 2016년엔 16개에 불과했던 무등산 원효계곡 상가 사업자 등록 건수는 이듬해 약 3배인 45개로 급증했는데 대부분 영업 형태는 간이 매점이었습니다. 상인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개별 사업자의 사정이고 무등산 국립공원으로부터 영업 사실을 인정받아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답변만 냈습니다. 원효계곡 상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립공원공단은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한편 감사원의 감사도 차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광주시가 영산강 황룡강변 Y벨트 조성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 기관을 모집합니다. 영산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형상화해 Y 프로젝트라고도 불리는 이 사업은 강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레저 스포츠나 익스트림 체험장 등 문화 관광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까지 용역기관을 선정해 10개월간 사업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이 가득한 모습이고요. 레이더 영상상에서도 서해상에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씩 비구름대가 다가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종일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낼 수 있겠습니다. 종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 예상됩니다. 낮 더위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31도로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쌀값이 사상 최대 폭락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농촌에서는 보관 창고를 마련하지 못해 농협마다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수확 시기를 10여일 앞두고 전남 해남군에서 열리고 있는 쌀 전업농 축제.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축제 분위기는 느낄 수 없습니다. 쌀값은 떨어지는데 유류값 등 벼 생산 비용은 계속 늘어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7만 평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소득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13일 현재 쌀값은 20kg 기준 4만 2천 원 선으로 지난해 6만 원 선보다 28%가량 하락했습니다.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조직인 농협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40년 된 해남군 화원면에 농협 창고를 열어왔습니다. 지난해 생산된 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3월이면 비어 있어야 할 농협 창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확기를 앞두고 있지만 40여 톤의 재고미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해남 지역 농협 창고에만 재고미가 10,000톤 넘게 남아 쌀 수확이 시작되더라도 저장 공간이 없어 사들이지 못할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구곡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농협에도 이렇게 창고마다 7개 창고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제 정리가 안 되면 조합원들 벼를 수매할 수 없는 부분이라 농협중앙회가 이곡 비용을 지급하며 창고를 비우는 작업이 전남북과 충남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옮겨야 할 재고비만 15만 톤에 달합니다. 그러나 시급한 문제인 재고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농민들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양곡을 시장격리하지 않으면 금년 신곡도 4만 중반대 잘 나와요. 전남 등 전국 8개 시도지사도 국회에서 수확기 쌀 가격 폭락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수요량보다 많은 생산초가 물량 전량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공공비축 미국 매입 방식으로 시장 격리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주십시오. 전남도 의회도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긴급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농촌과 농민의 기본소득인 쌀값의 안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에서 경찰에 붙잡힌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수갑까지 풀린 상태로 달아났는데요. 지난번 화살총 사건에 이어 경찰의 안일한 근무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적이 드문 밤 젊은 남성이 손살같이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형사 한 명이 바로 뒤를 쫓고 맞은편 길에서도 경찰의 추격이 이어집니다. 14일 밤 11시 51분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달아난 겁니다. 피의자는 이곳 여수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도주 중이던 21살 남성을 경기도 시흥에서 체포해 여수경찰서로 압송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경찰 2명이 피의자와 함께 경찰서 주차장에 내렸는데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하지 않고 장비를 꺼내는 등 감시를 소홀히 한 게 도주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헐렁하게 채워진 수갑도 문제였습니다. 200m가량을 추격했지만 골목으로 사라진 피의자를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여수경찰은 지난 6월에도 우왕좌왕하다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범죄자를 현장에서 놓쳤습니다. 잇따른 치안 구멍에 시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맨날 또 무사람을 한 날 갖다 놓쳐버리냐고. 무서워 진짜. 돌아다니니까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더 무섭지.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 수배하고 얼굴과 인적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여수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인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범죄자가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안일한 근무 태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3시쯤 광주 서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두 남녀는 환각 상태에서 살려달라는 딸의 전화를 받은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색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들이 세관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은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베트남인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합성 대마 12.6kg, 5억 원가량의 마약류를 식료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 본부세관은 지난달 동남아에서 합성 대마 7.5kg, 3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로 내국인 2명을 적발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2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충암고 왼손 투수 윤영철을 전체 2순위로 지명했습니다. 완성형 투수로서 즉시 전력감이고 부족한 구속을 끌어올릴 경우 내년 기아는 왼손 선발 투수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선택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충암고 투수 윤영철. 기아 타이거즈의 선택은 충암고등학교 투수 윤영철 선수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대표로 뛰고 있는 윤 선수는 140km 초중반대의 직구와 뛰어난 제구,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으로 올 시즌 고교 야구를 평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올해 성적은 15경기에 나서 13승 2패, 평균 자책점 1.66. 기아 타이거즈는 윤 선수가 그동안 보여준 기록과 퍼포먼스로 볼 때 지명은 당연했다며 완성도가 높은 투수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기록면이나 퍼포먼스는 당연히 어떤 상위픽의 결과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저희 팀원들 모두가 픽할 정도로 특히 프로 입단 이후 구속을 좀 더 늘릴 경우에 양현종과 이유리, 그리고 내년 재계약 여부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판원이와 놀린으로 이어지는 왼손 선발 투수 왕국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차 지명한 정혜영과 이유리가 이름에 걸맞는 활약으로 팀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완성도 높은 투수라는 윤영철이 내년 시즌 또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벌써부터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또 올해부터 지역 연고 우선 지명이 폐지되고 전면 드래프트 방식으로 바뀐 이번 드래프트에서 3순위로 휘문고 내야수 정혜원과 마산 용마고 투수 김세일 등 신인 9명을 추가로 지명해서 팀의 선수층을 보강하고 미래의 핵심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갯벌을 중심으로 한 해양정원 추진과 함께 갯벌 복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복원 방향은 과거의 갯벌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자는 겁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시 별량면 장산마을 앞 갯벌. 갈대와 칠면초 너머로 짱뚱어와 개들이 가득하고 새들도 연신 날아듭니다. 지금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갯벌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닥이 딱딱한 폐염전이었습니다. 순천시가 2016년부터 5년에 걸쳐 31헥타르 면적의 첫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까지 사후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염전의 바닥을 정비하고
바닷물의 흐름을 자연 상태로 되돌려 놨습니다. 지금은 오염지 표정이 사라지고 바깥쪽과 지금 현재 순천만과 동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생물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현재 순천만의 상징 S자 수로가 시작되는 화포 앞바다에서 두 번째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굴이 달라붙게 인위적으로 빠뜨려 놓은 폐 타이어를 건져내 물기를 터주고 뻘층을 정화시킨 다음 꼬막 종패도 뿌릴 예정입니다. 내년 말까지 70억 원이 투입되고 이후 5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됩니다. 순천시는 이처럼 이미 사업을 마친 장산에 이어 화포 해역이 끝나면 거차 앞바다의 폐염전도 갯벌로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별량 동속마을과 해령 농주마을 앞바다도 갯벌 복원 대상 지역입니다. 순천시의 이 같은 계획은 순천만의 갯벌이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생태수도 순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갯벌 그러면은 버려진 땅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갯벌의 생산력이 지금 매립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갯벌을 복원하고 갯벌을 지키고 살려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순천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4주년을 기념하고 올해 재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프로젝트 무등산권 지오파크가 진행됐습니다. 지오빌리지로 지정된 담양 무동마을에서 진행된 지오트레일에선 참가자들이 무등산 신선대 탐방과 고구마순 캐기 등의 체험 활동을 하며 무등산과 그 일대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27일과 다음 달 11일에는 담양과 화순에서 지오 토론회를 열고 무등산 보존과 활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고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탄력 점포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자산관리 상담 등 대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봉선 이마트점과 신세계지점 등 2곳을 탄력 점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점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적지 않은 만큼 탄력 점포 운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의회 서임석 의원이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이 해마다 늘어나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현재 멘토-멘티 시스템이 참여율이 적다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에게는 이벤트성이 아닌 일상 속 1:1 매칭 시스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632명, 가정위탁 310명 등 942명에 이릅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레이더 영상상에서도 서해상에서 서해안 지역으로 비구름대가 조금씩 다가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종일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달기 불안정으로 인해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종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낮 더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순천의 한낮 기온도 30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해상의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다의 물결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겠고요. 다음 주 들어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